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할 내용은 전류, 전압, 저항에 대한 이 셋의 관계인데, 전류와 전압은 이미 배웠기 때문에 먼저 복습하자면 전류란 전하의 흐름. 그런데 이 전하가 흐르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었죠? 마이너스를 갖고 있는 전자가 이동을 한다. 그리고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전하는 마이너스 플러스라는 걸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에요. 이제 건전지나 또는 어떤 게 있었죠? 전원장치 기억나죠? 전원장치. 이 두 개가 전압을 가했고 그로 인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였습니다. 자, 저항이란 용어는 우리가 쓴 적 있지만 이제 개념을 정리한다면 저항의 개념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예요. 참고로 선생님이 저번에 이 저항이라는 것은 전구와 마찬가지로 전압을 사용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일단 그 개념은 나중에 생각한다 치고 지금 중요한 건 이 저항이라는 것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다, 이걸 갖고 일단 가볼게요. 자, 그럼 한번 가기 전에 단위와 기호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전류의 기호 뭐였죠? I. 그리고 단위는 암페어. 전압의 기호는 뭐죠? V. 단위는 볼트. 자, 이제 저항 또 할 텐데, 저항의 기호는 대문자 R. 그리고 자, 이건 알파벳이 아니에요. 모자처럼 생긴 거, 이걸 우리가 옴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I와 V와 R이 무슨 관계일까? 자, 간단하게 생각하면 전압이 커지면 이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같이 커지겠죠. 왜냐면 전압이라는 것이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니까 능력이 강해질수록 전류가 커진다는 건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압이 커지면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방해하는 정도가 커지니까 전류가 작아지겠죠. 그러면 오늘 수업을 여기서 끝내야 될 텐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이게 실험을 하였을 때 실제로 성립을 하는 건가? 그리고 두 번째는 정확하게 이걸 구체적으로 공식을 정리해야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실험을 할 텐데, 이 실험을 하기에 앞서서 실험은 좀 길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실험을 실제로 지금 하진 않고 어떤 실험인지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이 실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험을 할 텐데, 우리가 할 실험은 이 전압과 저항이 변할 때 전류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전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필요한 건 일정하게 변하고 유지가 되는 전압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원장치를 사용할 거예요. 저번 시간에 봤던 커다란 거 있죠. 자, 그 다음 저항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이 저항이라는 것은 모든 물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단지 크다 작다의 차이인데, 이 실험에서 중요한 건 그 물체가 가진 저항이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변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쓰냐면 길이에 따라서 저항값이 변하는 어떤 물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니크롬선이에요. 그래서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중학교 실험에서는 저항의 크기를 일정하게 유지하거나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니크롬선을 쓰는 거를 기억하면 됩니다. 자, 방금 말한 대로 전원장치와 니크롬선이 들어간 회로예요. 이 실험의 핵심은 뭐다? 우리가 이 니크롬선 저항 R, 그리고 이때 사용되는 전압이 V일 때 이 흐르는 전류, 즉 저항 R을 가진 니크롬선의 전압 V만큼의 전압이 가해질 때, 걸릴 때 얼만큼의 전류가 흐르는지를 측정한 후에 우리는 아까 말한 대로 이 셋의 관계를 알아가는 실험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전류와 전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이 저항이 흐르는 전류 세기를 알아야겠죠. 그럼 뭐를 설치해야 한다? 전류계가 설치돼야 돼요. 자, 어디에 설치하면 될까요? 전류계는 무슨 연결을 합니까? 직렬. 그 말은 뭐냐면 이 직렬 회로상 어디에나 설치해도 이 저항이 흐르는 전류의 값과 어떻다? 같다. 그래서 보기 편하게 여기에다가 전류계 설치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전원장치에 전압을 가하죠. 전원장치로. 그러면 여기에 전류가 이제 흐르겠죠. 자, 두 번째, 우리는 이 저항에서 사용되는 전압의 크기가 일정하든지 변하든지를 측정해야 돼요.
자, 그럼 전압계를 설치해야 될 텐데 이 저항이 흐르는 전압을, 걸리는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연결을 해야 한다? 이 저항에 무슨 연결을 하라? 병렬 연결하면 되겠죠. 이렇게 놓으면 이 저항, 즉 여기에서 걸리는 전압이 똑같은 크기가 여기 걸리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회로를 구성해서 실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뭐를 구할 수 있다? 전류와 전압을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험을 시작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정말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전류값과 전압의 관계를 알고 싶은데 만약에 실험을 시작해요. 내가 전원장치에 전압을 막 올리면서 전류의 세기를 측정할 때 그때 내가 이 R, 니크롬선의 길이를 변화시킨다면, 다르게 말하면 저항의 크기가 바뀐다면 이 결과치가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원하는 게 전압이 바뀔 때 전류의 세기라면 반드시 저항값은 일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항이 일정할 때 전압과 전류의 관계. 자, 또 다르게 얘기하면 나는 저항이 변할 때 전류의 세기를 알고 싶다. 그럼 무엇이 일정해야 한다? 맞아요.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실험을 해야 이 둘의 값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상태로 해서 실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를 볼게요. 자, 이 실험을 진행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값을 보게 됩니다. 전압이 커지면 전류는 이렇게 돼요. 그리고 저항값이 커질 때 전류의 세기는 이렇게 돼요. 수학을 좀 아는 친구들은 이와 같은 그래프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알고 있죠? 뭐라고 합니까? 비례 관계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관계를 뭐라고 한다? 반비례. 이거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뭐라고 한다? 둘은 같이 커진다. 즉 전압이 커지면 전류는 커지고 이때는 뭐다? 저항이 커지면 전류는 작아진다. 이 실험 결과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전압과 전류, 저항과 전류의 관계예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이걸 정리하게 되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전류 I, 전류 세기 I는 저항에는 반비례하고 전압에는 비례한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옴의 법칙이라고 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번 단원 들어와서 이런 수학적인 식이 한 개도 안 나왔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식만큼은 여러분이 중학교 2학년 과학 전기단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 식만큼은 꼭 알아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걸 가지고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걸 갖고 풀면 돼요. 자, 정리하는 셈 치고 선생님 간단한 예제 문제를 한 개 내볼게요. 어떤 니크롬선에 10V의 전압을 걸었더니 2A의 전류가 흘렀다. 이 니크롬선의 저항의 크기는, 자, 같이 풀어볼게요. 자, 먼저 전압 얼마 했죠? 10V. 자, 단위를 알아보기 편하게 갈로에 넣어서 표현해 볼게요. 그냥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10V라고. 자, I, 전류는 얼마다? 2A. 이때 뭘 구하라? 저항값 R을 구하라. 과연 몇 옴일까? 자, 우리가 배운 식 하나밖에 없죠. 무슨 식을 배웠죠? I는 R분의 V. 이 식을 V는 IR, R은 I분의 V 바꿔서 외우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보면 어때요? 결국에는 이거 하나를 알면 다 할 수 있는 거죠. 셋 중 하나만 알면 되고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되겠죠. I에 뭐가 들어가면 돼요? 2A. V에 얼마? 10V. 그러면 저항값은 얼마다? R은 5옴. 자, 어려운 게 있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배운 걸 한번 정리하면서 오늘 수업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 건 전류, 전압, 저항의 관계였고, 전류는 전하의 흐름, 흐르게 하는 능력, 방해하는 정도인데, 이 셋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 이러한 회로를 만들었습니다. 이 회로는 전원을 변화시키는 전원장치, 전압 변화, 그리고 니크롬선, 저항, 그리고 이 저항, 즉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구하기 위해 전류계를 설치하고 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기 위해 전압계를 설치했고,
R이 일정할 때 전압과 전류의 크기 관계, V가 일정할 때, 전압이 일정할 때 저항과 전류의 관계를 실험했더니 이와 같은 그래프가 나왔고, 이 그래프 상에서 비례한다와 반비례, I와 V는 비례, I와 R은 반비례 해서 나온 공식이 옴의 법칙이라고 일컬어지는 I는 R분의 V라는 공식이 나왔습니다. 사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번 시간에는 이 공식 하나만 외우면 끝이에요, 사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방금 나왔던 그 내용들을 다 이해하고 이걸 외운다면 다른 문제를 풀거나 회로를 구성할 때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